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반응에 가장 상처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반응에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오늘 읽어드릴 책을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의 내용에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었어요. 나의 말을 부정하는 상대방의 반응과 표현에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저자가 책 속에서 언급한 메타 메시지, 즉 눈빛이나 한숨, 몸짓 언어들인 비언어적 표현들까지 저 스스로 귀신같이 알아채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제 자신이 상대방에게 꽤 자주 그런 부정적인 표현과 메시지들을 줄 때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대화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참 쉬운데, 저자의 말처럼 최소한 부정하지 않는 말투만으로도 갈등의 9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길을 나서기 전에 자신에게 이 말을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최소한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자라고요. 생각 같아선 다 읽어드리고 싶은 보물 같은 책.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이제 작가의 들어가는 말 일부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흔히들 칭찬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육아를 할 때도 칭찬하는 게 좋다, 긍정하는 게 좋다, 혼내는 게 좋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셋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경영자, 관리자, 직장인 등등을 만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하기도, 긍정하기도, 혼내기도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거나 긍정하거나 혼내는 것보다도 몇 배나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나는 부정 같은 건 안 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진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무심코 내뱉죠. 그런데 상대방은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상처받고 나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정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부정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생각,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말을 자른 후 다른 이야기를 한다.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를 비난한다. 고민 상담 등을 할 때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들이 상대를 부정하는 행동들입니다. 뭐야, 이런 것도 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대면하면 무의식적으로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부정하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습관을 부정하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기만 해도 인간관계는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의 상당 부분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된다.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해진다. 상대방의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내가 팀장이라면 팀원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쉽게 다시 도전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줄어든다. 대화가 쉽게 다음 화제로 이어진다. 듣는 능력이 좋아져서 사고가 유연해진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만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죠. 칭찬하고 긍정하는 것보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열쇠입니다. 침묵을 대화로 활용하는 방법. 척수반사가 부정을 만든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대답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은 우선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의견, 생각,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되받아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SNS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상징입니다. 상대방이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직관적이고 반사적인 글을 남기는 거죠. 만약 당신이 반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우선 적극적인 침묵을 습관으로 들이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무심코 반대 의견을 반사적으로 내기보다는 우선 브레이크를 걸고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심코 부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디즈니 영화 밤비에는 토끼 덤퍼가 아버지에게 들은 어떤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때의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하고 싶은 욕망은 도둑질과 같다. 언뜻 보기에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침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담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 전문 코치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말을 진득하게 듣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침묵은 힘듭니다. 제가 처음 코칭을 배울 때에도 강의하는 분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이 정말 내가 말할 타이밍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말하고 싶은 욕망을 도둑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서 무심결에 할 말을 다 하기는 하지만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무심결에 물건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은 범죄이므로 욕망이 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말하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무심코 다 퍼붓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귀한 정보나 아이디어도 그런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면 2초를 센다. 이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 번이나 말을 가로막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이야기를 가로막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상대방을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최소한 2초간 침묵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는 것도 좋습니다. 왜 2초 동안 침묵해야 할까요? 사람이 계속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다 보면 이제나 저제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스스로 그 열기를 냉각하는 시간이 약 2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는 행위입니다. 의식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2초 만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5초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때 2초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분노 관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에 휩싸인 채 말을 내뱉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헤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패턴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단 몇 초간의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히 들어주시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성공입니다. 정식으로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원한을 사기보다는 침묵을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Yes 이모션 화법. Yes but 화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Yes but 화법은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법을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Yes, but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나 의견에 일단 수긍한 다음, 근데 말이야,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 부정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을 때 부드럽게 부정하는 방법이죠. 일종의 부정 완화제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yes, but 화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하는 말을 짧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바로 근데 말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수긍해 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부정의 뜻을 내비치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긍정한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yes and 화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yes 이모션 화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긍정의 말과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든든하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왔구나. 정말 잘 됐다. 머리 잘났네. 엄청 잘 어울린다. 산뜻해 보여. 이렇게 긍정하면서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 화법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동조하는 의견이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을 때에는 사실만으로 멈춰라. 다만 사용법에 주의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잘랐는데 빈말이라도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yes 이모션 화법을 잘못 쓰면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빈정거린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만 말하고 멈춰야 합니다. 머리 자르셨군요.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 헤어스타일 엄청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속상해요. 라는 식이죠. 이 화법은 업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팀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A사 프레젠테이션 끝났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원은 본인이 알아서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죠. 좀 망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B사에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답하는 과정에서 팀원 스스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도해 보세요. 내레이션 화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잡아라. 꼭 조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내가 선배나 상사, 부모 입장이라면 경험이 부족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압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언이 훈수두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은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서도 좋은 말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같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대사가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꼭 내가 그럴싸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억지로 조언을 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대화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내레이션 하세요. 한마디로 복창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앞부분에 넣어서
뭐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뭐라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준다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창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거나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 의견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동의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반복하는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화면 해설과도 같습니다. 주인공은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나간다. 그 모습을 연인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장황하게 되풀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짧게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뭐 해서 뭐뭐 한다는 말이군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주관이나 해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제대로 듣고 있구나. 잘 전달되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복창으로 대화 속도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내레이션 화법을 쓰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의식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므로 저절로 대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사실 대화의 속도 역시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보는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영상 매체에서 대화의 템포가 느려지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하거나 편집을 하는 거죠. 이런 대화 속도에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대화까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속도를 늦추기만 해도 상대방의 말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고 부정하지 않는 말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흥분해서 급하게 말하더라도 천천히 그 말을 내레이션 하듯 따라하면 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전문 코치들에게도 내레이션 화법으로 대화 속도를 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화법.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복창한다. 팀원이 진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직원들 제안을 그렇게 다 받아들였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요. 회사 리더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 의견, 행동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에 예스라고 답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안심하세요. 애초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받아들인다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번에도 내레이션 화법입니다. 뭐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 뭐뭐라는 말이군요. 뭐뭐라는 게 있군요.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성도 동의도 아닌 일단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뭐뭐가 싫다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을 코칭 기법에서는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인정은 하되 동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은 하더라도 꼭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꼭,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정말 그러네. 라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존중입니다. 그렇군요. 누구 씨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거군요. 뭐뭐 씨의 의견은 제가 잘 이해했어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의견은 다르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혹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달되는 메타 메시지.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태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지만 비언어적 표현인 메타 메시지로도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부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눈빛이나 한숨, 몸짓 언어 등 부정적인 메타 메시지는 전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메타 메시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뜨린다. 팔짱을 낀다. 다리를 꼰다. 이 몸짓 언어들은 모두 신체 일부를 교차시키는 행동입니다. 왠지 안 되는 것을 나타내는 X 표시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것 외에도 다리 떨기, 상대방의 시선 피하기, 손목시계나 스마트폰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이라기보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지만 형식이 내용을 드러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분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그렇다면 긍정적인 메타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는 얼굴입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웃으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 코치인 저로서도 기본적인 표정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일할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녹화해서 확인해 보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믿을 만한 동료에게
회의 때 내 표정이 어떤지 좀 봐줄래? 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화상회의를 한다면 영상으로 자신의 표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자신이 화가 난 표정을 짓거나 울상을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쯤 되면 꼭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직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왠지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느낀 경험이 다들 있지 않나요? 왠지 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내 기분까지 상할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사람.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결심해 보세요. 항상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을 때 꽉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을 나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일을 타인을 위해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기분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기분은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분의 노예가 아니라 기분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웃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 중 또 한 가지는 억지로, 무조건, 그냥 웃는다입니다. 제가 국제코치연맹 일본 지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표라는 역할을 맡다 보니 주변에서 사진을 찍겠다며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니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웃을 수 있도록 혼자 거울을 보면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특기가 생겼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두 가지 연쇄작용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늘 웃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내 표정을 보며 따라 웃게 된다는 것. 둘째는 상대방이 웃으니까 나도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으니까 기분까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독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분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서 좋은 사람들 혹은 좋은 일까지 내 곁에서 쫓아내는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의 화법. 누구에게나 통하는 마법의 말은 앞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화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시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어머 사장님 안목이 정말 뛰어나세요 라고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오글거리는 대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흔히 볼 수 있던 대화 내용이라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은 요즘 시대에 쓰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대놓고 칭송하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어색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역시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단어죠. 이 단어는 이런 문장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차리다니 통찰력이 대단한데요. 역시 누구씨답네요. 역시 누구씨는 남다르네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는 의욕이 넘쳐요. 저는 코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자주 강의를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그런데 역시는 써먹기 좋은 표현이라 적절히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 역시는 대화의 윤활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활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이니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세요.